상태에 이른 쓰레기 매립장 건립이 순천시의 고민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북권 광역화로 매립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치단체 협력이 쉽지 않아 새로운 대안 마련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주택단지 가등기와 관련해 재산권 침해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철소는 이에 따라 가등기 해제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개발 이익을 노린 투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인구 감소의 주 요인이 청년층 유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해 줄어든 전남 인구 가운데 60%가 청년층이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최근 7연패에 빠졌습니다. 무기력한 타선이 주요 원인인데 가을 야구 진출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문제로 순천시의 고민이 깊습니다. 민선 7기 말 매립장 이전 사업이 무산됐고 민선 8기 초 동북권 광역화 제안은 여수시와 광양시가 미온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방향으로의 대안 모색, 장기적인 역발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 왕지 매립장의 여력은 현재로선 2027년 말, 여기서 최장 5년 정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게 순천시의 판단입니다. 민선 7기 때 입지 선정 문제가 난항을 겪으면서 매립장 이전 사업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노관규 시장도 후보 시절부터 매립장 입지는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고 그 대안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쓰레기 자원화 공약과 함께 취임 초기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작은 어떤 지자체 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약간 광역화, 메가시티화해서 지역이 어떤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도 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에너지 어떤 자립 측면에서 이런 생태계도 구축이 되고. 하지만 여건이 좀 다른 인근 지자체들은 현재로선 이 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순천시가 서둘러 새로운 매립장 건설에 나서기보다는 민선 8기 선거 공약을 바탕으로 기존 방식과 다른 쓰레기 대안 마련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도심 속 친환경 소각장에서 탄소를 포집하고 거래해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개념의 도입입니다. 덴마크의 아마게르 바케나 하남의 유니온 파크처럼 일명 님비를 임비로 만든 선진 사례들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공공의 시설하고 이렇게 복합해서 하는 게 어찌 보면은 이제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하나의 트렌드인데 이제 저희도 아직까지 이제 그렇게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다양한 그 어떤 제한을 두지 말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렇게 좀 의견 수렴도 하고 또 어떤 그런 공감대 형성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 같은 관공서나 대규모 공연장, 대형 쇼핑몰 등을 친환경 소각장과 접목한다면 전국적으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2030년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이 화두가 된 지금 순천시가 쓰레기를 자원으로 인식하는 긴 호흡의 폐기물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남의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요. 주로 청년층이 이곳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전남의 인구가 18,000여 명 줄었는데 이 가운데 60% 정도인 1만여 명이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문성 도의원은 좋은 일자리와 주거 환경, 양육 환경 등을 유기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차별화된 청년 정책이 보이질 않는다며 전남도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호남 고속도로 개선에 투입된 예산이 수도권 도로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15년 동안 호남 고속도로에 투입된 교통정책 개선 예산은 2,086억 원에 그쳐 수도권 제1순환선 40조 2천억여 원, 경부선 27조 900억여 원, 중부선 13조 1,800억여 원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현재 호남 고속도로 중 광주를 관통하는 4개 구간은 적정 교통량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으며 상습 교통정체 문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있는 광양 금호동에는 주택단지가 함께 있습니다. 원래 직원과 관련 업계 종사자만 거주하고 거래도 할 수 있게 포스코가 모든 주택에 이른바 가등기를 설정해 놨는데요.
최근 일반인도 주택단지에 많이 살게 되고 재산권 침해라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가등기를 해제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빨간 벽돌에 군데군데 낡은 흔적이 눈에 띕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맞닿은 금호동 주택단지입니다. 1980년대 제철소가 들어서면서 직원들이 지내는 숙소와 아파트 5,400가구가 함께 조성됐습니다. 금호동 일대 아파트 대부분이 지어진 지 30년 넘은 노후 아파트입니다. 빈집도 곳곳에 있습니다. 좁으니까 18평이고 좁으니까 옛날 오래됐으니까 이게 한 80몇 년도 짓다 그러대. 한 집의 등기부 등본을 떼봤습니다. 1998년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놨습니다.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매도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포스코가 실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었고 경매 등 예외 경우를 통해 직원이 아닌 일반인도 주택단지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최근 포스코는 한 법무사무소를 통해 한 달 단위로 일괄 신청을 받은 뒤 가등기를 해제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되면서 인근 공인중개업소에는 투자 문의까지 늘었습니다. 빌리고 나서 여기 재건축 가능하느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는데 그분들은 재건축이나 아니면은 투자 앞으로 가등기가 풀리면은 집값이 상승할 것이다. 하지만 개발 이익을 노린 묻지마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포스코 측은 원래부터 주택단지 땅이 회사 소유가 아닌 만큼 어떤 개발 계획에도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도 민선 8기 공약으로 금호동 주택 재건축을 선정했으나 인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한 달 전쯤 광주에서 아동 양육시설 출신 청년들이 잇따라 비극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없게 하자면서 제도를 보완해왔지만 결국 비슷한 일이 반복된 건데요. 보호기간이 연장돼도 청년들이 자립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말 광주의 한 대학 기숙사 주변에서 20살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동 양육시설에서 자라온 청년이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면서 보호기간이 연장된 상태, 소속이 있었고 보호가 끝나면 자립지원금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책들은 끝내 홀로 서기에 두려움을 없애주진 못했습니다. 5%에서 1%의 모범 케이스 아이들 하나예요, 그 친구가. 우리나라 아동 보호 체계의 붕괴를 증명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는 바뀐 법에 따라 보호기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별다른 조건 없이도 성인이 된 이후인 만 24세까지 보호기간 연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연장 기간 동안 코앞에 닥친 보호 종류와 자립에 더 대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만든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나 지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어떠한 준비도 없이 어떠한 대비도 없이 24세를 늘려놨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훈련, 인턴십의 기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끼니 해결이나 공과금 납부 등 기본적인 살림에 익숙해질 시간조차 없다는 점도 현장에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아동에서 청년으로, 나이로는 성인에 접어들어 생활 패턴이 달라진 보호 연장 청년들이 어린이나 초중고등학생들과 한 공간에서 단체 생활을 하니 서로 불편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본인도 모르게 무슨 연체가 돼버리고 이러니까 와서 그런 하소연들을 많이 해요. 사실 어른들도 갑자기 혼자가 되면은 아주 어려운데 이 아이들은 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돼서 연장되는 게 훨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대로는 아동 양육시설 등 보호체계와 단절되는 시점만 뒤로 미뤄진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무방비로 세상에 나와 고립감과 부담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쉴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달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저는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아요. 보호기간 연장이 반쪽짜리 개정으로 남지 않으려면 양육시설 등에 있는 아동이나 청년들이 자립할 준비를 서서히 해나갈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MBC 뉴스 이다연입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이른바 촉법 소년의 강력 범죄가 전남에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에서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의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에서 살인과 절도 등으로 소년부에 송치된 10살에서 13살 촉법소년은 534명으로 지난 2017년 198명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절도 범죄가 해마다 45% 이상 차지해 가장 많았고 폭력과 강간, 추행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2022 순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이 다음 달 7일부터 사흘 동안 순천 중앙로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와 달리 순천 부읍성 남문터 광장과 남교 오거리에서 의료원 로터리 구간에서 열리고 크고 작은 공연들이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또 순천의 한정식인 순천 한상을 포함해 다양한 음식을 전시, 판매하고 향토 음식 발굴을 위한 전국 음식 경연대회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태풍 남마돌이 지나간 뒤 오늘 낮부터는 맑은 날씨 보였습니다. 한여름을 연상케 했던 기온은 평년 기온 되찾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 떨어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시겠습니다. 여수가 19에서 23도, 순천이 16에서 24도, 광양은 17에서 24도, 고흥은 15에서 23도 예상됩니다. 광주는 16에서 25도, 목포는 17에서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는 파도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앞바다에서 2에서 3.5m, 먼바다에 2에서 5m로 일겠습니다. 바람은 초속 9에서 16m로 불겠습니다. 만조 시각은 오전 5시 33분, 간조는 오전 0시 39분입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 없이 맑거나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4도 안팎까지 떨어지고 낮 기온도 27도에 머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충격의 7연패에 빠졌습니다. 가을 야구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무기력한 타선의 집중력 부족, 투타의 엇박자 속에 이번 주 기아는 LG 그리고 한 게임 반차로 무섭게 기아를 추격하고 있는 NC와 운명의 3연전을 치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패를 이어가던 지난 15일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여주던 기아 타이거즈는 연장 실패, 결정적인 수비 실책으로 맥없이 경기를 넘겨주고 맙니다. 연패를 끊을 수 있는 10회 말 무사 2, 3루 찬스. 그렇지만 후속 타자들의 방망이가 맥없이 돌아가서 연속 삼진 아웃과 범타로 기회가 무산되면서 결국 또 졌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키움과 한화, 삼성전을 모두 내주면서 7연패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특히 최하위 한화에 이틀 연속 연장전에서 진 게 뼈아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갑작스레 부진에 빠진 무기력한 타선입니다. 연패 기간 선발 투수들은 제 몫을 해줬지만 득점권 타율이 2할 때에 밑돌면서 중요한 순간 제 역할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타격이 좀 터지는 날엔 불펜이 무너지는 등 투타의 엇박자 속에 길고 긴 연패 사슬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5위를 위협하고 있는 팀들은 무서운 상승세로 6위 NC는 한 게임 반차, 그리고 삼성은 3게임 반차까지 따라붙었습니다. 당장 연패를 끊는 게 중요한데 이번 주 일정 역시 험난하기만 합니다. 1위를 바짝 뒤쫓고 있는 LG와 2연전을 치는 뒤 후반기 무서운 상승세로 한 게임 반차까지 따라붙은 NC와 가을 야구를 놓고 운명의 3연전을 치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 국립대학이 최근 2023학년도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대학교는 수시 모집 접수 결과 1,471명 정원에 6,768명이 지원하면서 지난해 4.85대 1보다 소폭 낮아진 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도 이번 수시 모집에서 3.18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지난해 3.64대 1보다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시 의회가 여객선 운항 시야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시 의회 김철민 의원은 오늘 기상에 따른 여객선 출항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섬주민, 관광객들의 이동권, 재산권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해상운송사업법이 정한 여객선 운항이 가능한 시야 기준을 현행 가시거리 1000m에서 500m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회는 또 선박과 항행 장비가 과거와 비교해 크게 발전한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며 1972년 기준이 만들어지고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